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배우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정재훈 멘토님, 오늘 시장 장 막판에까지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잘 안착을 시켜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정 멘토님 어제 욕하신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장 짚어주시고, 다음 주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시장은 좀 반등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지수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2056.70포인트, 0.6% 상승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기관 애들은 욕을 들어 먹어야지만 사주는가 봅니다. 특히나 특신권역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투신 쪽에서 좀 180억 정도 꼴랑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기관은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순 매수를 좀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전일 이 선물을 외국인 쪽에 대량으로 좀 매도를 했었죠. 1조 6천억 이상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5,300억 가까이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베이시스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비차익 쪽에 2천억 가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좌측은 거래소입니다. 좌측은 거래소고요. 우측은 선물인데요. 우선 우측을 보시게 된다라면 61선짜리대를 이탈했다가 전 저점까지 일단 깼었죠. 그래서 바로 복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파생시장이 현물시장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분봉으로 좀 놓고서 선물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급락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온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는데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260포인트대, 266포인트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다음 주 초반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다음에 주 후반권역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진바닥 확인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밤이죠, 이제 옐런 의장 일단 코멘트 연설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과연 금리 인하, 인상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올까, 어떤 코멘트를 할까, 이 부분들이 초미의 좀 관심사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원화강세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특히나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대신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금일도 신저가를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건설 섹터들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건 기관 쪽에서 또 차익 매도가 나오거나 손절성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또 거래소 쪽이나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 쪽으로 좀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 좀 대응을 잘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의 포트 변화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다음 주에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좀 압축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2분기 때가 실적이 좋았던, 특히나 내수 종목군들이 3분기 때도 좋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아시안게임까지 열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거나 아니면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좀 더 적게 빠지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내수 섹터들 눌림목 구간 한번 잘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다음 주죠. 다음 주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이제 573포인트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순항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종목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는 조금 상대적으로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양시장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스피를 이제 올릴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를 올리면서도 코스닥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신다면, 이제 동반 상승의 강한 상승장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의 이상한 형태는 수수료 챙기기에 대한 어떤 급급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기간의 아주 이상한 형태 때문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점 통폐합, 그 다음에 증권사 직원들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아마, 기관들의 어떤 급한 수수료 챙기기가 아니었나, 이번 장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그렇게 행동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자, 이 프로가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은 지고 가야 된다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장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탔다면 여러분들의 손실은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에서 해안을 어쨌든 찾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잭슨홀 결과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장을 연출했다가 그리고 조정이 들어왔죠. 눈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장막판에 들어 올렸는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잭슨홀에 대한 어떤 미팅 결과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팅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미국장이 과연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먼저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상식선상이죠. 그죠? 17,0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미국장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 미국장이 지금 잭슨홀의 결과는 상관없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지표라든가 지표상의 어떤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전히 코스닥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병구 멘토 제가 말씀했죠. 573포인트까지의 순항률이 충분히 누려보실만 하다는 얘기도 드렸고요. 자, 종목들의 흐름이 견조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는 홀딩 전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573이 오고 난 이후의 부분이에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얼마만큼 더 치고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로 본다면 더 추가 상승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의 바닥 다지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지금은 진짜 좋은 종목군들 잡고 꾹 쥐고 가는 전략만이 다음 이제 강한 상승장을 대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이 과연 이 장에서 굳건한 종목인지 아닌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바로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드세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죠. 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좀 전화,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 놓치지 마세요.
예, 대한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코스닥이고요, 중형주입니다. 예, 두 번째 힌트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죠.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을 매수하셨네요. 38만 2,500원에 비중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CJ 오쇼핑을 좀 보게 되면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선 보시게 되면 정고점 권역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진행하다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이 방송 홈쇼핑 새로운 채널이 생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근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일단은 38만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거의 뭐 고점권역에서 좀 매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33만원짜리 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3만 5천원, 33만원.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기술적 반등은 약 한 36만원, 36만원에서 37만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동성제약이네요. 5,88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하셨네요. 8617님. 왜 이렇게 높게 들어가셨을까요? 예전에 들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너무 높게 들어가셨어요. 일단은 더 갈 수 있는 섹터는 확실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막 올라가고 있는데 추격 매수하는 거 좋지 못합니다. 동성제약은 분명히 제가 4,000원 그것도 정확한 4,000원 가격대에서 매수를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3,4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바로 다시 지금 6,1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제약의 증모제, 연모제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항대가 되고 있는 6,300원대 요 부분대는 늘 지금 저항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6,400원대에서 또 한 번 저항에 밀릴 수 있는 자리대고 아직은 추세선상 강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익절가로 잡아놓고 있는 가족분들하고죠. 바로 익절가로 잡아놓고 있는 5,550원대만 지지를 해준다면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5,550원대 익절가가 되면 지금 시청자분은 손실이 됩니다. 그죠? 손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익권역 즉 6,300원대에서는 분할로라도 매도를 해놓고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높게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쉽게 차익 실현하거나 쉽게 손절하기가 힘듭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셔서 물론 들어가실 때는 안 되면 손절하지라는 마음으로 다들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상 손절선이 닿아버리면 손절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은 하얘지죠. 그러면서 마우스에 손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면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셔서 저는 가능하면 6,400원대 부근에서는 일부라도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은 글쎄요, 어떤 좀 과열되게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카드를 매수하셨어요. 55,0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55,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요. 적어도 뭐 2011년도 때 이전, 요 정도 때면 뭐 횟수로는 3년째, 4년째 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견조하게 좀 모습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선적으로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 월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개월 연속적으로 양봉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약 한 52,500원 정도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매수가보다 조금 못 미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인식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52,5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아직까지는 잡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타이트하게 잡는다라면 아마도 47,000원 자리대가 될 겁니다.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이고요. 15만 5천 원에 비중 80%라고 1504님 남겨주셨습니다. 굳이 왜 현대백화점을 들어가셨을까요? 현대백화점 매출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는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 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현대백화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제 투자적인 부분들이 감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지표상으로 보이는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드는 이유는 전체적인 상승장을 보고 지금 주가가 드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긴 행보 자리대에서의 어떤 구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12만 원대와 14만 5천 원대, 12만 5천 원대, 14만 5천 원대, 18만 5천 원대 자리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구간에서 뛰어넘었기 때문에 또 18만 5천 원이 쉽게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승이 아니냐. 결국은 지금 16만원대 부근에서는 밀려 내려올 자리대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의 전체적인, 글쎄요, 불황용 소비 패턴에서 매출이 지금 줄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에게 지금 위협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바로, 세이버전 INC라든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이버전 INC 제가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2014년도부터 지금, 4,000원대에서 지금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7,000원대 넘어오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K홀딩스라고 불리죠. AK백화점.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AK홀딩스도 지금 추세상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현대백화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종목에서 추가 상승대가 미비해 보이는 종목에서 들어가셔서 그것도 비중을 80%나 담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16만 원대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을 매수를 하셨네요. 16만 5천 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참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16만 9천 원 약간의 좀 수익권역이신데요. 지금 과도하게 좀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들도 하나, 둘, 세 개의 마디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16만 원짜리대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겁니다. 추세로 좀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모습이 안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6만 3천원짜리대죠. 16만 3천원짜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는 한 17만 5천 원 구간이죠. 그 자리대는 좀 단기적으로 좀 차익하고 나오는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net 4,950원에 비중 20%라고 6517님 남겨주셨는데요. 왜 자꾸 다들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세요? 분명히 4,200원대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게 5,000원대 올라왔다가 4,000원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3,7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굳이 추격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추격해놓고는 여기 상담을 자꾸 하시는데, 좀 제발 말 좀 들으세요. 4,200원대 추천했으면 그 밑에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꼭 굳이 추격 매수 안 하더라도 충분히 성장성 때문에 밑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올라오면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상담을 요구하세요. 본인 마음대로 하셔놓고 상담을 하시는 거. 물론 답답하니까 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저희가 매수 가격대까지 다 잡아드렸던 종목이라면 적어도 그 가격대 근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잡으시려는 노력은 해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올라오고 나서 조금 빠지니까 상담을 하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추천 종목이 있으면 그 가격대를 꼭 지켜주시기를, 그 가격대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힌트 세 번째, 네 번째 곡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사료 및 첨가제, 그리고 축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사료주 많이 들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곡입니다. 곡물가 하향 안정화에 대한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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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주식회사 LG. 네, LG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네?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네. 7만 천 원에 네. 60%. 60%요. 예. 아, 상당히 오랫동안 좀 들고 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거의 이제 손실을 다 회복을 하셨습니다, 일단. 예, 해보겠는데 지금 네. 단계에서 이게 좀 올라갈란지 못 올라가는지 지금 어중간한 단계인데 네. 오늘 LG전자가 좀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 이걸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LG전자도 많이 밀렸었고 LG디스플레이도 아래 거를 좀 길게 달았어요, 오늘. 그죠? 예. LG 그룹주들이 조금 흔들림이 좀 많았는데 LG도 이제 저항 라인 때 좀 부딪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예, 7만 원 정대가 그 저항 라인 근처이기 싶은데. 네, 그리고 상승할 때 보면 한 번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조정이 왔고요. 두 번째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조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전고점권역이에요. 지금 자리대가.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자리대가 조금 저항 자리대가 많거든요. 7만원 언저리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가야 한 7만 7천원, 7만 8천원, 이 다음에 저항이 이 자리대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2년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예. 비중이 60%는 좀 많으시고요. 예. 만약에 저라면은요, 예. 한 번쯤은 좀 덜어놓고 난 다음에 예. 그때 적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한 번쯤은 전량 매도하고 난 뒤에 네네. 조정을 받고 나면 이제 한 번 더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LG 그룹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 한 1.5% 정도 약간 손실권역이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이제 손실폭을 다 복구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7만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일단은 절반 정도 한 60%니까 한 40% 정도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6만원대 중반권역? 아마 이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한 6만 5천 원 정도요? 네, 6만 5천원대, 6만 6천원, 6만 5천원대까지도 한 번쯤은 나와볼 수가 있어 보이니까 예, 예. 그때까지는 한번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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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전화가 아마 끊어진 듯
보입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인데요.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최근 들어와서 조금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자, SK 네트워크스 8,200원의 비중 20%라고 8180님 남겨주셨는데, 자, SK 네트워크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익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되고, 익절가는 9,800원대 잡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800원대니까 여전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추세선상에서 약간의 횡보 구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에너지 축적 이후에 더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왔을 때 중장기적 관점이에요. 13,000원, 14,000원대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꼭 좀 한번 추세선상 아직 강한 선상에 있고,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는 중간에 계속해서 익절가만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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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대우조선해양이요. 대우조선해양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유, 그게, 높게 사가지고요. 31,650원에 사가지고. 31,650원이요? 예. 비중은요? 한 20% 정도 돼요. 20%? 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손해보고 그래서. 조선주가 빠졌던 부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뭐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못 부분은- 팔아먹은 게 지금, 자, 두 번째는요. 예. 종목 상담을 하거나 이 증시켜 보세요. 자주 보세요? 제가 얘기를 보고 저기 해도 제가 이거 방송을 자주 못 봐요. 아, 그러셨구나. 예. 조선주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아, 예. 파시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투자증권에서 네. 추천받아가지고 산 건데 네. 그냥 자꾸 또 손해보고 팔지 말고 들고 있어보라 그래가지고 이게 여태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자, 일단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이 나아지는 게 일단 없습니다, 올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근데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한데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실 수가 있어요. 기본 한 이 자리대까지는 기본 6개월 이상입니다. 일단 예. 그 정도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일봉을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31,000원대 자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하단 자리대까지도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 뭐 손절 타이밍은 늦었습니다. 일단 예.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거 2만원 언저리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아, 예. 네, 2만원 언저리까지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 크게 반등을 일단 보지 마세요. 예. 이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27,000원 정도? 27,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야 되는데 예. 저라면은요 예. 종목 교체를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서 종목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24,000원이거든요. 엄마야, 124,000원. 비중은요? 비중 30%예요. 이걸, 손절 없이 계속 들고 가셨네요. 그죠? 예. 전에 그거, 내가 서울경제에 거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걸 샀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내리기 시작해가 계속 내렸다가 또 9만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는데 내가 안 팔고 놔뒀거든요. 예. 본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자꾸 돈 내려가서 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걸 교체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다른 걸로 뭐 교체해가지고
이 손해 보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를 갖다가 감수하면은 바꿀 수도 있죠. 그 손실을 좀 감수를 하시고 예. 이 종목이 올라오더라도 많이 못 올라와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의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면 예. 수혜를 안 보겠느냐는 의견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수혜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주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크레듀나 지금 이런 종목들은 거의 신고가로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TS 반도체, 그 다음에 KCC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삼성자가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더 수혜주로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너무 내가 이거 방송을 자주 보는데요. 예. 이거 크레드도 그렇고 이래 도체 하락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내가 손해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바꾸겠더라고. 그래 내가 이게 자금이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2, 3년 예정시켜놨다고 생각하고 그래. 2, 3년 들고 간다고 해서 이게 수익으로 전환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난 내 본전 정도만 오면은 본전 오기도 힘들어요, 어머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저를 믿으시죠? 예. 예. 저 딱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예. 저를 믿고 SK 하이닉스를 제가 권유해 드려 볼게요. 예. 이걸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예. 다음 월요일 날이라도 팔아가지고 SK 하이닉스로 바꿀까요? 예. 예. 쭉 한 들고 와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선은, 예. 어머님, 나중에라도 5만원대 넘어가고 51,000원대 또 넘어가고 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그래, 고맙습니다. 제가 교체 매매를 권유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하셨네요. 43,600원에 1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사주 매각이나 이런 얘기들 좀 나왔었죠. 일단 저평가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정부 때에서는 이 공기업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5만원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9,500원짜리 때죠. 요 자리 때만 지지가 되면 끌고 가보시는 전략.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는 비중이 10%이시니까 한 10에서 20%는 좀 더 늘려보시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PS텍인데요. 매수가가 5,500원에 비중 30%네요. 3131님, 번호 좋습니다. 자, 5,500원에 사셨는데 이를 어떡합니까? 지금 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자, 제가 좀 눈이 강조를 드리는데 다들 왜 이러실까요? 이걸 어떻게, 제가 좀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릴게요. 이러니까, 강하게 안 들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자,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있든 왜든 간에 이렇게 뾰족선을 그리고 내려오는 것은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회사들이 주로 이렇게 뾰족선을 그리고 내려온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뾰족선 그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횡보될 자리에서. 자, 윗부분은 5,200원대고, 지금 아랫부분은 3,900원대입니다. 그럼 지금 4,200원하고 3,900원 얼마 차이 나진 않아요. 이 부분까지 마음은 열어두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번 상승해서 5,200원대까지 실컷 기다리셔야 되는데 5,200원까지 기다리셔도 본전 이상은 잘 안 돼요. 왜 이걸 굳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시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뾰족선 그린 종목들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뾰족선을 그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뾰족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 횡보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실적이 받쳐주거나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여전히 뾰족한 형태를 계속 띄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굳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수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줄 많이 꺾고 선 많이 꺾고 복잡하게 보여도 HTS 즉 이 증권사에서 돈 더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선 좀 제발 많이 꺼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입니다. 선을 많이 끈다고 해서 돈을 더 안 받으니까 선 꺼보시고라도 매수를 좀 결정하시고 선 꺼보시고 좀 매도를 결정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O일을 매수하셨네요. 54,000원에 비중 30%를 매수하셨습니다. 네, 참 좋은 기름이죠. 구도일. 주가는 개판입니다. 자, 일단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죠? 유가가 계속 하향 안정합니다. 그죠? 이 실적 좋아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배당도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저가입니다. ELS에 대한 낙인 부분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등 나와봤자 이거 힘듭니다. 향후 몇 년간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요때 모양새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모양새가 작년 2013년도 때 모양새와 좀 유사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등 나게 되면 이제 반등 나야 5만원이네요. 그죠? 그럼 5만원짜리 때면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차별화 시장의 역배열 종목군들 했다가 진짜 수익 안 납니다. 리스크만 더 커지니까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 목표치 5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다음 종목, TPC인데요. 지금 매수 가격대가 9,000원에 비중 25%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TPC 최근에 전문가님께서 추천을 하신 종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다른 전문가님께서 추천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지대 부근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다시.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렸죠, 그죠? 3D 프린팅 관련주들을 이렇게 잘 안 보셔야 되는데, 3D 프린팅 관련주들이 보면, 신용 비율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 신용 비율이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아직 TPC가 한 3.39%대,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신용 비율이 한 7.14%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스맥이라고 하죠. 이 종목 역시 신용 비율이 6.87%대 유지되고, 예전에 이게 10%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3D 프린팅 관련주 중에 대장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STI입니다. STI 제가 최근에 바로 대박 플러스에서 또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STI는 지금도 종목적 흐름으로 보면 지속적 상승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STI는 이 가격대가 늘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그죠? 6,500원대가. 그러니까, 제가 매수가 말씀드렸던 것도 6,500원대입니다. 결국은 무너져도 STI는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 추세선상에서 꺾고 내려오는 것들, 실적이 안 받쳐주는 것들은 올라오다가도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왕 들어갈 거면 대장주를 들어가셔야죠. 그죠? STI를 들어가시는 게 맞았고, 이게 STI가 8,000원대까지 올라오면, TPC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TPC는 상승폭의 어떤 제한적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강하게 반등하면 무조건, 일단은 차익을 하세요. 차익을 하시고, 저는 STI로 교체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3D 프린팅 관련주, 하프로의 향후 미래 성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들어갈 거면 대장주를 들어가셔야죠. 실적도 나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38,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얘 빠진 이유가 참, 박스권 상단이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죠.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상업 생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고점을 쉽게 뚫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3만원짜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35,500원짜리대죠. 35,000원 라인대입니다.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밀릴 겁니다. 왜냐면 여기 갭자리가 하나 있어요. 34,000원대에 이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락 N자으로 좀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갭을 딱 메우는 그런 자리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35,000원 자리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무겁습니다.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줄 때 37,000원 권역대가 오게 되면 그 이상 권역에서는 매도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주에 대한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실적의 추가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요. 2분기 때도 좋을 거고요. 3분기 때도 아마 2분기 못지않게 좋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총 3,800억대의 중형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서울경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02-3153, 예, 전화 바로 오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NC 서포터 말입니다. 예, 매수가는요? NC 서포터, 예? 매수가는요? 17만 2,500원요. 17만 2,500원. 예, 예. 30%. 30%. 예. NC소프트 제가 계속 안 좋게 얘기 드리는데 왜 매수하셨어요? SNG에 서너 달 됐습니다. 서너 달 됐어요. 예. 자, NC소프트가 오늘도 금일 이제 신저가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NC소프트를 왜 자꾸 안 좋게 얘기를 드렸느냐면, 투자비는 높은 반면에, 이동 모바일 게임 쪽으로의 지금, 전환체제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NC소프트는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서요. 이 모바일 게임으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NC소프트의 게임들이. 리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바일 쪽에서는 구현하기가 힘들고, 결국은 앉아서 하는 온라인 게임 쪽인데, 자, 이 온라인 게임 쪽을 정부에서 지금 계속 규제를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만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예. 지금 여기가 지지대 부근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13만원대에서는 지지 안 받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지곤 했다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이유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NC가 갑자기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 쪽에 어떤 리니지 모바일 게임용이 나오면 이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직 모바일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니까 회사 자체는 자기들은 크게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NC소프트 김택진 사장과 윤송이 김택진 사장의 부인이죠. 윤송이 씨를 생각을 해보면 주가를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 좀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 매수가 좀 들어가요. 괜찮단 말입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실 거면 13만원 밑에까지 꾹 기다리세요. 예. 지금 비중 30%잖아요, 그죠? 예. 이 종목을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오시고 싶은 거죠. 장기로 가더라도. 예. 장기로 가도 괜찮습니다. 장기로 가도 이 종목에서 손실 보기 싫다 그러시면 13만원 밑에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니면 지금 손절해놓고 13만원 밑에 기다리시던가. 그래서 13만원 밑으로 빠지면 들어가세요. 거기서는 괜찮습니다. 12만 한 5천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13만원 밑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자, 반등 시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가 하면 20만원대까지 좀 장기로 걸릴 거예요.
예. 19만 원, 20만 원 딱 그 부분까지만 들고 가셔야 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성공 예, 투자.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이노텍을 매수하셨네요. 93,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LG 그룹주들이 조금 약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일단은요, 13만원짜리 대가 깨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추세를 태워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세 라인대가 이렇게 좀 그어지는 모습들인데, 일단은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13만원짜리 대가 깨지게 되면 다시 이제 12만원 초반대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LED라든가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 이런 쪽 전반적인 사업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니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13만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좀 차익을 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12만원권역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4만원대까지 다시 움직일 겁니다. 1차가 14만원짜리 대고요. 2차로 보게 된다라면 한 16만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정답 이지바이오였네요. 자, 제가 내일 강연회 합니다. 바로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하는데요. 자, 지하철 595선으로 타고 오시면 주차비가 유료고 그 다음에 주차 단속이 되게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지하철 595선 타고 오시면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첫 번째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0m 지점쯤에 HMC 투자증권의 입간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1577-7451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문의 주셔서 많이들 오세요. 그러면 제가 더더욱 좋은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강연에 하여튼 다시 한번 좀 많이 와달라고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